번째 사연 익명 요청하신 L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26살 여자입니다. 스스로 이해가 안 되고 고치고 싶은 점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상대방이 숨기고 싶은 것을 들추는 말을 하는 건데요. 말을 하고 나서 저도 후회를 하긴 합니다. 상대방의 불안한 눈동자, 그리고 싸해진 분위기를 보면 느끼죠.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실수했다는 것을 말을 내뱉고 나서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어떤 경우에 하냐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전에 저에게 불쾌한 말을 했거나 저를 속상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는 느낌으로 나라고 나쁜 말 못할 줄 알아?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제 말을 다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더 후회가 됩니다. 사람 좋아해서 분위기를 띄우느라 밝게 행동하는 사람을 왜 무안하게 했을까 싶어요. 제가 이러는 이유를 생각해 본 결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분위기에서 지배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집중받고 싶은 마음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불안함 때문인 것 같아요.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마음이 종일 힘듭니다. 누군가를 속상하게 했다는 것을 자책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는 것도 힘들어요. 다행히 예전보다 빈도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가끔 그런 말이 불쑥 입 밖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아예 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분은 양 원장님의 목까지 스스로 다 해버리셔가지고 나 깜짝 놀랐네. 지배하고 싶은 욕구. 작가님이 뭐 이렇게 다듬으신 거 아니죠? 맞아. 아니죠. 스스로 진단을 이미 이 정도의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 네. 별로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쵸? 말을 이렇게 툭툭 쏘시는 분들이. 진짜 특이하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기는 제 친형이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안 들으시겠죠? 네, 안 들을 거예요. 다행이다. 그분도 별로 이런 인사이트가 없거든요. 일단 지르고 모르겠어요. 후회를 하는 친형에 대한 양 원장님의 개인적인 네. 의견이고요. 예. 네, 제 개인적인 의견. 네네. 엄마가 듣고 있으면 속상할 수도 있겠는데 엄마도 공감하실 근데 또 거예요. 친동생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넘어가고요. 그쵸, 넘어갑시다. 예. 깊어지면 힘듭니다. 요즘에 맞습니다. 에로 부부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네. 이게 저도 이게 그거 오히려 저도 읽으면서 배웠어요. 제가 어릴 때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네. 보통 제가 오히려 선망하는 친구면 더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면서도 가끔 놀리는 거야, 이 친구를. 근데 그게 시샘이었다라는 거를 커서 느끼고 내가 왜 그랬을까? 어릴 때 왜 나는 얘를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얘를 놀렸지? 생각해보면 그게 그냥 좋아해서 짓궂게 놀리는 거랑은 다른 되게 심술이었는데 문제는 그걸 알고 나서는 그런 게 이제 잘 조심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 심술이 들키는 게 창피하니까 그치. 안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분은 그걸 알고도 계속 하게 된다라니까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두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첫 번째야 이제 조심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자기 본이랑 자꾸 다르게 나가는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소위 말하는 찐친들한테는 말을 막 하는 게 있죠. 맞아요. 또 욕하면 진짜 친하다. 뭐 이런 식의 남자들끼리 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던져도 쟤는 다 받아줄 거야. 우린 그 정도 사이는 되잖아가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동들을 이제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의식적으로 사실 이제 계속 이 상태를 끄집어 올리셔서 친할수록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 맞아.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멀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럼요. 예, 그 서로에 대한 마음이 늘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배 욕구라는 게 잘 다스리면 좀 카리스마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점인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 다스리면 굉장히 스스로를 창피한 존재로 만들게 되는 게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또 어떤 제 지나간 성향 중에 하나가
이제 남편이 이제 뭐 항상 이제 임원 위치에 있으니까 현장 같은 데 있으면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 이사님 또는 대표님의 와이프로서 자꾸 불리우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게 되게 컴플렉스였거든요. 네, 나는 나대로의 커리어가 있는데. 맞아. 네, 그래서인지 그런 사람들 모여있고 이럴 때 더 남편을 하대하는 거예요. 일부러. 네. 너무 알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러는 내 모습을 스스로는 그냥 근데 뭐 현장 사람들 다 웃죠. 재밌어하고 그런 뭐 대표님한테 또는 이사님한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재밌고 그런데 남이 그러는 모습을 제가 한번 봤어요. 좀 높은 사람한테 막 그냥 좀 계속해서 농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하는데 너무 안 좋아 보여. 너무 창피해 보여. 너무 추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저래 보였겠구나 내가 싶어서 소름 끼치면서 그것도 이제 철회했거든요. 정말 반면교사였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혀에 칼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뭐 이나 씨도 그렇고 저도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이런 그쵸. 사람들은 좀 남들에 대해서 혹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선과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줄 아는 좋은 장점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말을 꺼내진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더 잔인하죠. 맞아요. 그래서 잔인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숨죽여지는 거죠. 맞아. 아무도 수면 위로 꺼내지 못하는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게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좀 뭔가 자기만의 정의로운 측면으로 이거를 사용하시는.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내가 왜 이런지에 대한 그 통찰력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이라고 일단 객관화해서 내 감정을 살피는 걸 일단 한번 하시고 근데 괜찮아. 이건 꼭 해야 되겠어라고 하셨을 때 좀 필요한 순간에 내가 방아쇠를 당기는 그것만 좀 습관을 들이시면 남들이 할 수 없는 거를 또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꼭 기억하세요. 이게 그렇게 해서 누가 그 상황에서의 기선을 잡았을 때 사람들은 그걸 저 사람이 기선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우스꽝스럽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 다 안다는 거 속으로. 맞아. 웃어줄 뿐. 그치. 예,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